안녕하세요. 국다리입니다. 양산박물관에 왔습니다. 짜잔. 오늘은 좀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되네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길까 하고 기록으로서 알려드리면서 따라오시죠. 4층 역사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양산의 선사시대 유물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석기와 토기들은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전시실 안쪽으로 들어서면 시대가 흐르며 발전한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금동 표현연화 문 사리병입니다. 표주박 모양의 몸체에 섬세하게 새겨진 연꽃 모양이 아름답고 사리를 보관하던 신성한 용기로 쓰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목조 관음 보살 좌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4층의 역사를 뒤로하고 양산의 고대 무덤 문화를 만날 수 있는 3층 고분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층) 고분실로 가기 전 중층 전시실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양산 생활문화와 역사적 인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벼루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필수품이었던 벼루는 단순한 문방구가 아니라 학문과 인격의 수용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목할 또 하나의 유물, 양산 지산리 부부상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조각된 이 유물은 부부의 애정과 화합을 상징하며 당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박정빈 선생에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정빈 선생은 조선 후기 경상남도 양산 출신의 문신으로 창원부사 외에도 현감, 영장, 방어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금정상선 축조한 공로로 길이 잘 든 말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 가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다양한 생활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고 양산 사람들의 생활과 미감을 전해줍니다. 중층 전시실 한쪽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자 청화 매조 문병은 하얀 백자 위에 푸른 안료로 매화와 새를 그려 넣은 작품입니다. 한쪽 전시대에는 청자상감 국화 문병, 청자상감 문학 문대접, 백자 청화 산수문 호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도자기 너머에는 금동방가 사유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색이 잠긴 듯한 표정의 아름다운 불상으로 금이 다소 벗겨졌지만 그 세밀한 조각미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신흥사 대광전 약사 열애 삼전도 모사도와 대광전 6대 보살도 모사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시 한켠에는 은은한 빛을 뿜는 나전칠기 달 매화문이 겸상히 놓여 있습니다. 자개를 정교하게 박아 넣은 매화 모양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며 달빛 아래 피어나는 매화를 보는 듯한 고운 품격이 전합니다. 그 옆으로 다양한 나전칠기 유물들이 생활 속 기물에 담긴 조선 장인의 솜씨와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은 가야 진사실입니다. 낙동강을 지키던 옛 양산의 역사와 함께 부드러운 회색빛 소박한 멋을 지닌 분청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한편에는 가야진사 용신제를 재현한 미니어처가 있습니다. 낙동강의 용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던 제례 장면이 작은 인물상과 제단, 강가 풍경 속에 정교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관의 의복과 제물, 의식 절차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축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층 전시를 지나 계단을 내려오면 양산의 옛 무덤 문화를 볼 수 있는 3층 고분실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무덤을 만들고 어떤 물건과 함께 묻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부부묘라는 불리는 무덤 모양이 실제 크기로 재현되어 있어 부부가 함께 묻혔던 옛 장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금관, 장신구, 토기 같은 물건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 시 큰 새 깃털을 사용한 이유는 왕자가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편히 가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금동으로 만든 말띠 꾸미개, 말방울, 금으로 만든 귀고리, 팔찌가 있었으며 모두 고대 양산 사람들이 생활과 장식 문화를 보여주는 귀한 유물입니다. 신기동 고분군은 삼국시대 양산 지역의 대표적인 무덤 유적입니다. 이곳에서 금관을 비롯한 귀고리, 팔찌, 토기 등이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정치적 위상과 장례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통신사와 양산 특별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시는 2025년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되었으며 조선시대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외교와 문화교류를 이어온 조선통신사와 그 여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양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통신사는 조선이 일본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파견한 공식 사절단입니다. 한양을 출발해서 부산과 대마도를 거쳐 일본의 에도까지 장작 3개월 이상을 이동했으며 총 500명의 안팎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외교 사행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당시 경로를 세밀하게 그린 지도와 함께 각 지역에서 환영 행렬과 문화교류 모습을 담은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의 길목 양산 코너입니다. 양산은 통신사 행렬로서 중요한 휴식과 접대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양산 용당역은 사행단이 머물고 식사를 하고 말과 장비를 정비하던 곳으로 양산 군수와 지역 인사들이 직접 영접해 물자와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사용했던 문서, 식기, 접대 기록 등 양산이 통신사 외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의 효묘지는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의 사찰로 조선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조선 승려가 주지로 활동한 기록과 조선통신사와 관련돼 있는 유물이 그리고 일본에 머물다 생을 마친 조선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통신사에 함께 간 하원들은 여행길과 행사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일본 관리들에게 줄 선물 그림을 만들었는데 조선의 산수화와 인물화, 풍경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때는 현장에서 바로 그림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원들은 조선 그림을 일본에 전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의 화풍이 일본 화단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그림 스타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자연, 건물, 행사 모습도 그림으로 남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일본의 조선 사찰단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부 화원들은 일본에서 이름을 알리고 돌아와서는 조선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사절단으로 일본 곳곳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스시마는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마지막 기항지였고 아카마 신공은 혼수 지역의 첫 숙박지로 필수 방문지였습니다. 히로시마현 시모카 마리아의 고치 소이치 방카는 통신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으로 당시 접대와 교류의 흔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외교 사절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교류하며 한일 양국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기록화와 선물 그리고 길 위에 나눈 예술적 교감은 지금도 스시마와 일본 각지 유적 속에 살아 숨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발자취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저희는 집돌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